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뭐를 많이 하는 거 하니까 이 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가 봐요.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천간합이 있고요. 지지합이 있어요. 그래서 천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천간은. 지지는 그렇지 않죠. 그냥 상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천간은 상극이 먼저고 지지는 합이 먼저다. 합이 먼저다. 천간은 상극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지는 상극이 나중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합이 먼저, 상극이 나중. 요거는 지지고, 요거는 천간. 그러면 경금이 합을 해야 돼요. 뭘로 했죠? 을목을 합을 해야 돼요. 을경하 을목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상극이 먼저라고 했죠. 상극을 해야만이, 간목을 상극을 해야 을경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임으로써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생양수장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낫고 변화하는 그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들어있어서 이제 지지보다가는 이제 천간을 이제 많이 보는데, 대개 이제 합이라는 것은 음양이 다르잖아. 그렇죠? 음양이 다른데, 천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는 불인하다. 어질지 않다. 결코 하늘은 어질지 않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운에서 찾는 거예요. 운에서. 내 사주에 이렇게 합이 되어 있는 거, 그거 찾으면 안 돼요. 내 사주에 합이 있다고 이게 무슨 큰 대단한 거나 이게 뭔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운에서 찾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경금이 을목을 합하려면은 먼저 간목을 상극을 해서 을목을 가져와야 돼요. 나무 줄기를,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 줄기를 죽여야 나무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법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화오행이라고 해요. 화오행. 변화된 오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보통은 이제 정오행을 공부하죠. 정오행을 공부해요. 이 화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나분모행, 낙가보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정오행과 화오행이에요. 정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정오행은 순환 상생 상극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운명을 유추한다면, 화오행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에서 바로 가을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오행은 때가 돼야 돼요.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 때가 와야 돼요. 때가 와야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화오행은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길을 가다가 내가 정주영이를 만났어. 친해졌어. 그래서 바로 그냥 내가 이사까지 갈 수 있는. 내가 현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사까지 가려면은 20년, 30년 걸려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건 정오행이에요. 정오행. 그런데 화오행이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없고 시간이 여기서는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이 존재하죠. 이게 이제 합이에요. 합. 이걸 갖고 이제 합이라 그래요. 여기다 합자를 붙이면 합하라고 하잖아요. 합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글자만 보면 다 그냥 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합은 맞아요. 그런데 무력이냐 유력이냐죠. 자,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고 을목을 가져와야 이게 이제 유력하다 이래요. 힘이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했다. 이거 없이 상극 없이 그냥 왔다. 그거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노력이 없이 거둔 거예요. 상극한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장한 거예요. 을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바로 가져간 거는 내가 노력 없이 가져온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과정이 빠진 거예요. 상극이 없다는 것은. 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냥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상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경쟁하고 검증받고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 상극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뭉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본, 인간의 기본 생활이 곧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산다. 근데 그 뭉쳐서 사는 그 합을 깨는 것이 상충이죠. 지지는 대개 이제 삼합을 해야 돼요. 삼합. 뭉쳐져 있는 것을 깨는 거예요. 가령 6월이다 그러면 뭐야? 묘가 와가지고 상충을 해야죠. 그러면 이 유가 만약에 이렇게 사유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묘가 와서 상충을 해요. 그러면 묘가 와서 원래 이제 계묘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생들은 이제 와서 상충을 하니까 이상기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에 사나 축이 있다면은 협력해서 이제 묘를 방어를 해야죠. 유를 도와서 사유를 하든지 유축을 하든지 서로 이렇게 도와서 유를 도와서 묘를 방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유로다가 묘를 방어하는 방법과 유축으로다가 묘를 방어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사라고 하는 타협론과 축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방법,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적과 상대를 다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럼 묘유충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사로다가 상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축으로다가 상대를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묘유에서 사유가 될 것이냐 유축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다르다 당연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지에서의 어떤 그 합은 이제 합의되어 있으면 이제 충으로다가 이제 깨는 것은 나중이고 합이 먼저다. 합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충하는 것은 깨질 것이 없는 걸 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충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고민이라는 의미지, 내 사주에 깨질 게 있어야 되고 그 깨질 수 있는 것이 상충을 받아야 그게 상충인 거지, 그냥 한 글자 딱 있는데 그게 와가지고 상충을 한다고 해서 상충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상충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뭐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게 없죠? 원국의 정관합에서 십정관합된 여명의 경우는, 그러니까 원국에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운에서 항상 보라고 했죠. 운에서. 합이라는 것은 항상 운에서 보는 거다. 원국에 정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모든 것들은 운에서 와서, 특히 이제 이 화운은 운에서 와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합이, 우리가 가장 쓰는 대표적인 합이 뭐냐 그러면 식상하고 관살합이죠. 식정관합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평관합,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양일관 같으면 식정관합, 식신정관합, 음일관 같으면 이제 상관평관합.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행한 고유한 능력을 말해요. 자기가 갖춘 고유한 능력.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쓰는 것이 식신이에요. 그러면 그 고유한 능력이 일간으로부터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식신이잖아요. 그 식신은 두 가지예요. 식신은 일간의 능력으로 표출된 식신과 비겁의 능력으로 표출된 식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으로 나온 이제 식신, 비겁으로 나온 식신이 차를 막는다. 그걸로 일간으로다가 일간이 식신을 생해서 만약에 살을 막는다. 이거는 내가 직접 막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겁을 통해서 나온 식신이 있어요. 비겁을 통해서 나온 식신이 살을 막는다. 이거는 이제 남의 능력이죠. 남의 능력. 남의 능력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 식신은 뭐예요?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겁에서 나오는 거니까 타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살이 아니라 이렇게 합을 한다. 이거는 내 능력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한 능력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식정관 합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납품한다 그래. 납품한다, 입찰받는다, 하청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능력을 식신으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신은 뭐라고 했죠? 내가 고유한 능력이라고 했죠. 그 고유한 능력을 팔게 되니까 생산납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비겁으로부터 나온 식신도 관과 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유통이라고 해요. 유통. 이게 달라요. 이거는 남의 능력이잖아요. 비겁은 남의 능력이죠. 이거는 내 능력이에요. 내가 내 능력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으로 가는 것은 납품을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하청이고 입찰이고 다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비겁이 식신을 생해서 비겁을 통해서 나온 식신이 식정관 합을 했다. 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지은 농사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도구가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그 유통이니까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그 중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아니죠. 다 저기서 이제 농인들이 농사를 지은 거를 가져다가 팔기만 한 거죠. 그 유통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 사주들이 이제 비겁에서 나온 식신이 식정관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게 납품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생산 단가라는 게 들어가겠죠. 단가가 들어가겠죠. 생산 단가가. 여기는 뭐야? 유통 마진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유통 단가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단가 자체가 유통 단가냐 생산 단가냐가 이제 일간에서 나온 거냐 비겁에서 나온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성사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화오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극을 보고 상합을 해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상극을 하고 이렇게 합을 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 능력보다가 내가 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쟁자보다가 내가 더 저조하려면, 내가 경쟁자보다가 저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인성이 식상을 상극 당해야죠. 이걸 가지고 소위 도식이라고 하잖아요. 도식. 그렇죠? 그러면 나는 경쟁자보다가 못한 거예요. 불량품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된 식신이 납품을 했다? 생산을 했다? 뭘 했어요? 불량품 생산한 거죠? 불량품 유통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내가 우월하려면 일간이 근황해야 돼요. 근황한 식신이 있거나 비겁을 통해서 생황하게 만들면 남들보다가 유통을 하든 생산을 하든 남들보다가 경쟁력이 우수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용품들은 일간이 근약하거나 비겁이 이제 약한 것에서 식신이 나왔어요. 이거 평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주가 근약한 식신이거나 비겁이 약한 식신에서 나온 비겁이 약한 것에서 나온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도식이 오거나 상진이 오게 되면은 거래가 중단되거나 이제 감옥을 갈 우려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고 있을 때 편제가 와서 그 편인을 제해서 편인이 식신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도식이라고 하죠. 도식.
그런데 운에서 이제 편제가 와요. 편제가 와서 땅 제거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편인이 식신을 도식해서 그동안에 뭐를 만들어냈어요? 불량품을 그동안 계속 유통하고 만들어냈죠. 식신이 도식 맞음으로 해서 이게 불량품이 된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운에서 와서 이 불량품을 만든 책임을 이제 묻는 거예요. 편인한테. 요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식신이 만들어 놓은 불량품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이 잘못된 불량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나 벌금, 세금 추징이라든가 기타 어떤 거래 중단 사태가 이때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식정관을 하고 있는데 편인이 와서 식신을 도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들킨다 그래요. 들통난다 이러죠. 사주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식신도 있고 식정관 합도 있고 편인도 있다. 그러면은 재성운에서 들키게 돼 있어요. 재성운에 들키게 되어 있는데 편인이 없고 식신정관을 하고 있을 때 편인이 와서 식신을 땅 도식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과거가 들통난다 이래요. 그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납품했던 것들이 이제 불량이 나서 불량품 납품업자로 낙인이 찍혀요. 부인을 얻었는데 20년 후에 그 부인의 과거가 드러나서 그 부인들어 너 불량품이네 이런다고요. 세 개가 다 있으면 재성운의 불량품인 것이 드러나서 거래 중단이 일어나요. 항상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과거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식정관 편인이 없고 식정관만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떳떳하게 이제 잘 해왔는데 편인이 딱 와가지고 상극을 하는 순간 그 식신은 경쟁력을 잃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납품한 것들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라는 게 꼭 그 물건이 불량품일 수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나보다가 더 싼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비싸게 납품을 했었는데 내보다가 더 싸고 좋은 이제 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 편인도 있고 식신이 도식을 하고 있다. 편인이 있고 식신을 도식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재성이 왔다 그러면 편인을 이제 그 책임 추궁하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잘못을 이제 추궁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고 하는 그 시점이 가장 불행한 이제 시점이에요. 그동안에 잘 해왔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시험 봐서 입학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학교 대학 총장을 알아가지고 그냥 가서 입학하는 게 좋을까요?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이 들죠. 이게 화오행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대학 총장 알아서 그냥 바로 입학하는 거는 화오행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정관으로다가 이제 합을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편인이 운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상적인 행동들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다른 길로 바꿔서 가라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라고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것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불법 유통, 막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영창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잘못이, 과거의 불량품이 들통이 나서 나빠지는 것이 제극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영창부터 가야 되겠죠. 벌금부터 물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식신이 아주 깨끗한 식신하고 깨끗한 정관이 만나가지고 합을 했어요. 그러면 10년을 만들어도 이 정상적인 물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깨끗한 식신, 깨끗한 정관이 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어요. 식정관이 만났는데 내 능력을 살려가지고 내 능력을 살려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정관한테 납품을 하는 게 식정관 합이거든요. 그런데 운에서 도식이 됐다 그러면 불량품으로 책정돼서 납품이 취소되는데 깨끗한 식신, 깨끗한 정관이 만나서 합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10년을 가도 그게 이제 그 정상적인 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식 맞은 상태로 납품을 하면은 불량품 납품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는 그거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량이 필요한 것을 납품한 것이고 계량이나 가공이 필요한 것을 납품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려면은 재성이 와서 인성을, 편인을 상극해 줘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영창을 가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 벌금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상대를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겠죠.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핑계가, 부부 사이에 이런 핑계가 없어지면 이제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음간 같으면은 식신정관이 만나도 이건 합의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합의된 이제 식정관, 즉 말해서 양일간의 식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음일간은 뭐예요? 상관편관이잖아요. 음일간은 상관과 편관이 이제 합을 하죠. 상관합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상관편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상관편관. 그 특징은 되게 이제 사적인 루트, 그리고 속도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마진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은 상관편관 합은 되게 단기 계약에 들어가요. 식정관처럼 장기 계약이 아니에요. 상관편관은 임시직이에요. 남녀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부부 관계가 아니고 남녀 관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인성을 만나게 되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상관편관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인성이 와서 상관을
이제 재활을 하게 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성에게 상극을 받고 납품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납품이 되는 거예요. 양일간은 식정관, 음일간은 상관편관으로다가 납품을 한다. 그러니까 통변을 할 때 통변용어로는 이제 직업적인 요소로는 협력회사나 상부기관이 관이 되는 것이고 하부기관이 식신이나 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무슨 하청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이렇게 맺어져 가는데, 대개 비겁에서 나온 식신이 생을 받으면 이것도 협력 관계이기는 한데, 대개 유통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유통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대리점, 가맹점, 총판점 이것도 유통이잖아요. 그렇죠? 꼭 뭐 저기 가락동 시장에서 이렇게 중개하는 것만 유통이 아니라 뭔가 프랜차이즈, 총판점, 가맹점 이것도 다 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에서 나온 식신이 관살과 합을 했을 때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육신적인 이제 대인관계로 가게 되면은 대개 식신을 여자로 보고요. 관살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정관 합이다 그러면 남녀 동업이다 이래요. 부부 동업이다 이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화오행에서는 이제 그 상생이 끼지 않고 이제 약간의 어떤 음란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육신으로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각기합이다. 여기 이제 그 상극이 이제 들어있지 않고 말이에요. 이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어떤 그 남녀적인 이제 그 행위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자는 이제 세컨드가 되고 남자는 그 세컨드를 취하는 거. 혹은 그 반대. 남자가 여자의 세컨드가 되거나 여자가 취하거나. 대개 식정관은 이제 그 물건을 직업적으로 보면 물건을 유통하는 건데, 남녀를 통해서 이제 그걸 통변할 때는 남녀가 만나는 거니까 임신을 해요. 식정관 운에서. 그러니까 생산물이 나오는 거죠. 상관편관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상관편관도. 그래서 대개 이제 식정관 합을 할 때 식신은 대개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관살은 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을 받는 관공서나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자는 식상이에요. 그리고 강자는 항상 관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인맥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뭐예요? 대인관계라든가 어떤 그 영업 활동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요즘에는 이제 이 합을 주로 이제 그 OEM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OEM 방식의 생산이 많이 나와요. 정관이나 편관을 기준해서 식상을 봤을 때 대개 하청을 주다, 뭐 여자를 얻다, 여자를 만나다. 그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 이제 운에서 처가 임신하다, 협력회사를 만나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통변 내용들이죠.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것이 이제 식정관이나 상관 합살이잖아요. 그 식상과 관살에 대개 남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을 대개 처갓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식상 자체를 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첩의 우려가 있는 관살은 항상 식상을 볼 때 그 비겁이 생한 식상을 만나게 되면 작첩의 우려가 있어요. 어떤 식상?
비견이나 겁재가 생한 식상을 만나서 합을 했다 그러면 그러한 우려가 있다. 여자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 속에서 남녀 문제는 식상과 관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문제라든가 불량품 문제를 이제 식상과 관살로 봐도 괜찮아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식장관된 것을 불량품이라고 했죠. 불량품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조작이라고 해도 돼요. 조작. 그 조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마케팅 전술 전략, 경영평가 전략,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좋은 말을 쓰자고요. 내가 식정관 합으로다가 이제 그 달마대사를 그렸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식정관 합으로 달마대사를 그려서 팔았으면 그냥 종이를 판 거예요. 종이를. 그런데 거기에서 편인이 가서 식신을 상극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달마대사 그림이 신령한 이제 탱화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경영 전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개념 마케팅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인간의 계시가 들어있다. 이래서 전략과 전술이다. 이래요. 식정관 합에 편인이 상극을 했다. 여자 사주가 도식을 맞아서 정관과 합을 했다 그러면 그냥 식정관 합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전략과 전술이 들어있어요. 그 식신 안에는. 그러니까 통변할 때는 이 남자하고 그냥 합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따져보고 한 합이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정관 합이 가령 경금과 을목이 식정관 합이다. 요거는 되게 직업적인 거래 관계예요. 직업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요거는 정상적인 합이에요. 정상적인 합이에요. 정상적인 합. 요 합은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직업적인 것을 뜻하니까. 근데 이 각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그 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인간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좀 어떤 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먼저 채용한다거나 잘난 사람들을 먼저 채용한다거나 뭔가가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정의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이 흐르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죠. 그게 이제 각기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남녀의 정 말고 뭔가 불쌍하고 좀 안타깝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 가지고 각기 합은 연출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모닝을 타고 가서 막 이렇게 모양을 연출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BMW를 타고 가야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기합이 하는 일은 이제 어떤 그 연출 쪽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백화점에 가면 디스플레이를 뭐 예쁘게 한다든가 코디라고 해가지고 왜 연예인들 이제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화장하고 이렇게
분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 각기합 속에 들어있어요. 대개 이제 이 각기합 속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계산. 대개 거래는 이제 2, 3년 계약이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건당 계약이에요. 식당이라든가 건설, 건축 현장, 그리고 기타 재료 분야에 각기합이 가장 많죠. 그래서 각기합은 이 을경합과 달라가지고 대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납품을 하고, 이게 다 식정관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정관 합은 납품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이제 그 보육기관, 뭐 인권 보호 담당 기관, 뭐 이런 곳에다가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각기합. 그러면 정임합이라는 것도 있죠. 정임합으로 식정관 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남녀적인 냄새가 쉽게 나는 합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애정이 개입이 되어야 도장을 찍어줘요. 허가를 해줘요. 이들의 관계 속에는 그 애정이라는 게 개입이 되어야 승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서운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겠죠. 왜? 못생겼으면. 되게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제 뭐 신금이 임수라는 상관을 통해서 정화라고 하는 편관을 합사를 했다. 이 신금이 예쁘지 않으면 상관 편관 했다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뭔가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 정임합이라는 것이 합의 효과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임합은 일단은 이제 남녀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자라면 잘생기고 막 좀 이렇게 근육질로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거나 여자라면 아주 미녀로 생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원통하거나 억울하거나 남몰래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서러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병신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병신합. 병신합은 대개 이제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합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수수라든지 금품이 오가는, 그러니까 계약자 간에 당사자 간에 상호 보완을 요구하는 대가성 거래예요. 이 병신합은. 식정관 합이니까 되게 이제 편인론에 와서 이제 식신이 그냥 딱 상극을 당했다, 도식을 당했다 그러면 아주 처참한 걸로 바뀌는 게 병신합이죠. 그 병화의 당당한 모습이 이 신금의 얄팍한 상술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을 당하는 순간 아주 톡톡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 대가 속에는 몸으로 상납하는 미인계도 들어있고요. 그동안에 내가 얄팍한 어떤 전술과 전략이 포함된 얄팍한 잔머리를 굴린 대가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합이라는 것은 뭔가 주고받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데, 병화라고 하는 어떤 것 거룩한 기운이 있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입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큰 오행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오행들이죠. 되게 속임수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오행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그 드러남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게합이라는 게 있죠. 무게식정관합. 이거는 상호협력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모양을 연출해요. 근데 상하적 관계라기보다는 대개 이제 그 동업적 관계가 많아요. 동업적 의미가 여기에는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합력이 뛰어나고 끈끈해서 한쪽이 무너지면 이거는 연쇄부도가 나요. 모두가 무너지는 현상, 연쇄 탈락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공정을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것들인데, 마치 연출자와 작가가 만남, 무대와 배우가 만나는 이러한 것들과 같아요.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저걸로 봤을 때는 작가와 어떤 그 대관, 그러니까 갤러리,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글을 썼으면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야죠. 그렇듯이 이제 그 대관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계약, 그리고 세입, 임대 이런 계약들도 이제 무게합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가령 뭐 축구 이렇게 이번에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 있죠. 월드컵 했을 때 이제 가령 이제 축구를 할 때 올림픽 경기장을 이용을 하는데 그 입장료는 네가 먹고 TV 그 광고료는 네가 먹고 이렇게 나눠 먹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무게합에 들어 있어요. 입점 계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무게합에 들어 있어요. 식정관 합에. 요 정도로다가 식정관 합은 하고, 상관 편관 합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양관인가 음관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상관과 편관은 이제 약간의 어떤 비공식적이고, 식정관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야합적인 요소가 더 있지만, 식정관이라고 해도 저렇게 편인에게 도식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 깨끗한 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제가 와서 편인을 상극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한 것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과 정관만 있어서 식정관을 했을 때 운에서 편인이 와서 상극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과거에 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잘못됨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게 드러나는 운이다. 들통나는 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항상 화오행이라는 것은 상극을 통해서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 가령 병신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상극을 통해서 병신합을 해야만이 이것이 유력한 합이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동안에 네가 한 수고로움을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넌 이렇게 병신합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위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죠. 명분이에요. 병화가 경금을 먼저 상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기 이전에 먼저 상극을 해줘서 이 노력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을 때 이 병신합이 명분 있는 합이고 유력한 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병신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남녀적 합이라고 했죠. 남녀적 합이라서 거기에는 어떤
약간의 어떤 그 음란함이 좀 들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정하다 그러죠. 유정과 유력은 다른 거예요. 유력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지만 유정하다는 것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글자만 있다고 해서 그게 합이 아니라 그런 합을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내 사주에 만약에 이제 뭐 정임합이 있다 그러면은 정화가 임수를 합하기 전에 임수가 정화를 항상 양간이 음간을 합해야 화가 되는 거예요. 음간이 양간을 합하는 걸 갖고 합거라고 해요. 합거. 양간이 음간을 합해야 그걸 합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수가 정화를 합하려면 어떻게 돼? 병화를 먼저 상극하고 정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합이에요. 근데 내 사주에 가령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어서 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 그 합은 합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병신합이 있으면 운에서 뭐가 와야 돼요? 경금이 와줘야 그 병신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합은 운에서 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주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합이 아니에요. 그게 사주에 있는 것이 운에서 와서 그러한 행위를 해줘야 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없어요. 비견합이라고 해야 돼요. 비견정관합, 비견정제합, 뭐 겁제평관합, 겁제편제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일간이 비견겁제도 없는데 일간이 합을 했다? 그거는 운에서 이제 일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운에서 들어오는 게 일간이에요, 비겁이에요, 비견이에요. 비견이죠. 운에서 들어오는 그 비견이 그걸 합하는 거지 일간이 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간이 운에서 들어온 이제 내가 정화일간인데 운에서 정화가 와서 정임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유력이에요, 무력이에요? 만약에 임수가 병화를 상극하고 있는데 정화가 왔다면 그거는 유력한 합이 되는데 그냥 정임합만 하고 있었어. 근데 정화가 와서 합을 했어. 그거는 무력이에요, 무력. 그리고 그걸 유정이라고 해요. 정에 있는 합이라고 해서 만나서는 안 될 합이란 뜻이죠. 유정한 합은. 집에 가면은 마누라가 있고 자식 새끼가 있는데 예쁜 여자 길에서 만나서 어떡하자는 거죠? 잘생긴 남자 길에서 만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정한 합이다. 그리고 상극을 먼저 한 합을 유력한 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자로 합이 있다고 해서 그 합이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운에서 어떤 것이 와서 그것을 이제 합화를 시켜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삼합의 지지에서 삼합이 되어 있을 때 충이 왔을 때 그것을 생지와 합을 했느냐 뭐 이렇게 묘지와 합을 하느냐 뭐 아니면 이렇게 묘지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인묘진 중에서 진이어서 인묘진이 있는데 혹은 뭐 신자진이 있는데 술이 와서 충을 했을 때 인진으로 술을 막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자진으로 술을 막을 거냐 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합의 의미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공부를 해야 될 문제들이란 뜻이에요.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고